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선생입니다. 자, 오늘 HLB 준비를 했고요. 날짜와 시간을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일단 시간이 장이 마감됐기 때문에 시간 외를 보고 지나가도록 할 건데 0.14가 떨어지고 거래량은 별로 쌓이지 않는다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 HLB 주주분들 그리고 이제 댓글을 제가 하나하나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엔셀 그리고 셀루메드 같이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이제 오늘은 제가 이 셀루메드랑 그리고 HLB를 좀 같이 보도록 할 거고, HLB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여기 소통방에다가 드린 말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좀 풀어 드리고, 엔캠 이거는 좀 지금 좀 화제가 좀 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 1분 정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HLB와 셀루메드이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할 거고요. 가장 집중을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EN셀 같은 경우에는 좀 잘 가고 있어요, 흐름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시나리오대로 좀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EN셀 관련 시나리오는 바뀐 게 없어서 내가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 영상이 있잖아요. 요거. 이 영상도 조회수는 너무 안 나오긴 했는데 조회수 대비해서 구독자분들 많이 눌러 주셔 가지고 좀 만족감이 높은, 만족도가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엔셀 관련해서 좀 봐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이제 셀루메드와 HLB 바로 시작을 좀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셀루메드를 보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자, 엔캠을 제가 왜 갑자기 말씀을 드렸냐면은 엔캠 잠깐만 차트를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얘네가 막 떨어지다가 오늘은 약반등 나왔는데 거래량 엄청나게 죽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가격대가 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저점 부근이긴 해요, 확실하게. 근데 가장 좀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전환사채권 발행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14회차다. 뭔데 여기에 쭉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자 아직 11, 12, 13회차 애들 잔액까지 남았어요. 잔액 그죠? 그러니까 아직 팔지 않은 것들 그죠? 이것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핵심적인 부분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게 되면은 얘는 원래는 이 전환사채권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얘네가 원래 이 발행 가액 있잖아요. 이거를 좀 할인을 해요. 10% 가량을. 근데 지금 20만 원. 그러니까 얼마? 8만 원. 그죠? 훨씬 싸죠. 그럼 이걸 누가 참여를 하겠냐? 근데 최저 조정가액이라고 하는 게 16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자가 있는데 이게 이자가 1%고 만기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지만 3%를 준다. 이럴 거면 은행에 가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전환사채권 발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작전으로 이루어져요. 작전. 그리고 얘네는 대부분이 차익 실현을 위해서 들어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엔캠은 일단 참고만 해 주시고 셀루메드를 보도록 할 건데, 셀루메드 역시나 9월 달부터 상승이 나온 그 이유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냐면은 역시나 작전이다. 그러면 엔캠을 제가 왜 말씀드렸겠어요. 그죠?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요겁니다. 전환사채 미상환했다 얘네도 가지고 있었고 이번 연도 9월 달부터 가지고 있는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니까 이게 바로 전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9월 달 들어서자마자 9월 달에 바로 폭등을 시작했죠. 그죠? 그리고 얘네들의 평단가가 2,783 원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였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이제 이 세력들도 물려 있었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 한 번 갔지만 또 갔지만 상한가거든요. 갔지만 매수를 들어가도 좋은 타점이었다. 왜? 세력들의 평단가보다 더 낮은 가격이니까가 되는 거죠. 음. 근데 그거 말고도 더 올라가서도 이런 구간에서도 그죠? 얘네가 이 세력들의 평단가를 지켜주려고 하는 이 움직임이 너무 잘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어도 나쁘지 않았다가 되는 것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함께 그죠? 평가가 좀 높아요. 좀 높은데 지금도 전 매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 우리 여러분들 함께 하려고. 함께 하려고. 지금 셀루메드 이 차트 좀 더 크게 보시면은 물려 있습니다. 이런 분들 진짜 많죠. 47만 원이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47만 원. 하지만 그 이후로 거래량이 조금 들어왔다가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번에 처음이에요. 이렇게까지 들어온 건. 역대급으로. 작전 흐름으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엔킴도 이러한 작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는 12월 달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뭐 이제 좀 더 지켜봐야겠죠. 하여튼 그러한 이유로 9월 달부터 치고 올라가서 여기를 단순하게 매물대를 소화시켜주는 흐름으로서 볼 수가 있는데 역대급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매물대를 소화시키는 4,600만 주, 3,100만 주, 4,400, 4,800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 3,500만 주입니다. 그는 얼마나 강하게 매물대가 소화됐는지는 우리가 이 거래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때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됐고 경고 종목을 해제시키기 위해서는 올리면 안 되는 때였어요. 근데 올리길래 위험 종목까지 얘네가 무릅쓰고 올라가려나 했는데 어때요? 바로 내리죠. 매물대를 소화시켜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매물대가 소화된 구간 그 이상으로 얘네가 쉽게 올라갔어. 그 쉽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또 기준은 뭐예요? 거래량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3,100만 주, 4,600만 주 엄청나게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도 눌렸어. 음봉으로. 엄청나게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이때보다는 좀 더 줄어들었죠. 거래량이 3,100, 여기는 4,600. 그죠? 근데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고점이 높아지네. 그러면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매, 이런 과정에서 나올 만한 매도 물량들이 웬만큼 많이 그죠? 강하게 소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1,800만 주. 그죠? 예, 흐름이 보이죠, 이제. 1,800만 주 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날 3,900만 주 또 올렸다가 뺐죠. 투자 경고 종목 대지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얘네가 지켜주고 있는 이 가격대 너무 중요하죠. 세력들의 평단가 얼마였다고요? 2,783원. 매도는 이때부터 가능했어요. 10월 8일 때부터. 그러면은 10월 8일 때부터 매도가 가능했으니까 지금 매도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요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거 뭐야? 이거는 신경 쓰 안 써도 돼요, 여러분. 제3자 유증 때문에 올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3자 유증은 악재입니다, 악재. 네,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자금 조달해서 빚 갚는 데 쓴대요. 그리고 8월 20일 날 공시가 올라왔는데 계속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예,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얘네가 나왔다. 그죠? 나왔는데 여기 또 나왔다. 요게 나왔죠. 그죠? 여기 26회차 애들까지 있었네. 그리고 28회차 애들까지 있었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라고 하는 게 아까 공시에서 봤을 때는 2,443원이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바뀌었어. 보니까 얼마요? 3,490원. 현재 얘네가 지켜주고 있는 가격 얼마? 3,490원이에요. 그럼 지금도 현저하게 이 작전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얘네 2,783원이라고 하는 27회차 애들 매도 여기서 했고요. 여기 애들 매도 어디서 할까요? 이렇게 매물대를 소화시켜주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흐름이 여기도 나왔고요. 그죠? 떨어질 거였으면 애진작에 떨어뜨릴 수 있었어요. 작전 끝났으면은. 그죠? 하지만 놀아주고 있어. 여기 애들 어디서 매도할까요? 그죠? 여기 매물대 소화시켜줬기 때문에 그 이상 올라가는 거는 어렵다 쉽다? 무조건 쉽다. 무조건 쉬워요, 지금. 떨어지는데 어때요? 거래량이 그냥 바닥을 치죠. 바닥을 쳐. 똑같았어요, 여기도. 바닥을 치죠. 왜? 나올 만한 매도 물량들이 웬만큼 소화가 됐기 때문에 강한 하방 압력이 없다라는 방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거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방으로 누를 압력이 물량이 없어요, 지금 딱히. 그럼 뭐야? 그냥 놀아주는 거예요. 놀아주고 언제까지 놀아줘 하는 거죠. 이제 이걸 보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10월 23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10월 23일 판단을 하고 만약에 얘네가 지정이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11월 4일까지 판단을 한다. 수준현해가지고 판단을 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23일 당장 내일 모레잖아요. 당장 내일 모레에 얘네가 될 가능성을 한번 우리가 볼 거예요. 계산을 해볼 건데 만약에 안 됐어, 안 됐다라고 한다면은 11월 4일까지 하루씩 수년을 해서 똑같은 계산 방식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하루씩 그 다음 날의 기준에 되는 날짜, 다음 날,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이때에 여기 보면은 전일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때의 전일, 이때의 전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지금 얘네가 재지정 요거를 어떻게 될 것이냐 1, 2, 3번 판단을 해볼 건데 자 10월 4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10월 4일의 종가보다 높으면 안 돼. 입니다. 안 넘어갔죠? 그죠? 여기니까 됐고 지나가서 여기 2번입니다. 10월 21일의 종가보다 높으면 안 돼. 10월 21일 오늘이에요. 그죠? 오늘 이제 얘네가 여기 이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3번을 보는데 3번 전일에 전일에 한 단일의 정일에 이틀 전의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가격, 40% 이상 상승하는 가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오늘이 되겠죠. 그럼 오늘로서 좀 보는 건데 자 여기 오늘 3,590원 3,590원에서 40% 상승된 가격이니까 5,000원이 나옵니다. 이 화면상은 보이지 않는 가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모두 해당되는 경우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지정이 됩니다. 그럼 뭐예요? 한 가지라도 해당이 안 되면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23일에서 이 거래일 전이 오늘이니까 오늘 종가에서 40% 그게 바로 5,000원이잖아요. 5,000원. 5,000원. 여기 아래에서만 놀아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 재지정은 안 될 거예요. 10월 23일까지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루씩 수년해서 11월 4일까지 이러고 재미없이 놀아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아주다가 갑자기 얘네들 이렇게 하나 터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겁낼 필요는 없죠. 잠깐의 터는 움직임으로 다시 이어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맞죠? 현재는 철저하게 차트도 중요해요. 수급 중요해요. 수급 무조건 중요한데 동시에 따른 대응이 최우선적으로 돼야 돼요. 극전입니다. 이거 절대적으로. 그래서 11월 4일까지는 재미없이 움직일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올려도 되는 그 가격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죠? 그럼 얘네가 중간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뭐예요? 요런 거죠, 요런 거. 전환 청구권 행사. 이 일정. 요거. 얘네가 11일 날 매도를 한대. 11일 날부터 상장이 가능하니까 이때부터 매도가 가능해. 근데 이 거래일 전부터 매도가 가능하죠. 권리 공매도 때문에. 그래서 10월 9일인데 이게 빨간 날이었기 때문에 10월 8일부터 매도가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요 공시, 전환청구권 행사, 이 공시가 제가 봤을 때는 10월 23일 이후 혹은 11월 4일 이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긴 하는데 요거를 이 공시를 우리가 기다렸다가 대응에 들어가면 되는데 현재 세력들과 평단가를 좀 함께 가져가면은 전혀 좀 손해 볼 게 없어서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 함께 대응이 뭐 크게 어렵진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6회차 애들 평단가 26회차 얘네 평단가 얼마예요? 4,112원이에요. 4,000 여기. 그럼 또 여기서 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시나리오가 달라지니까 영상 앞으로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이제 HLB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HLB가 아까 시간 외에서 별로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오늘 이제 볼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가 지금 이렇게 제가 최근에 이 HLB 영상을 막 좀 많이 올려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좀 하나가, 시나리오가 얘네 되게 재미없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근데 그러다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그래 봤자 여기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였어요? 여기에 오면은 오히려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매수로서 대응을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냐? 현재 하락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 악재든 호재든 재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재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들. 어떤 걸 보냐면은 크기, 그리고 지속성, 이런 걸 보는데, 얘가 언제까지 갈까, 뭐 얼마나 갈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재료가 일정이 있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제 뭐 HLB처럼 다른 것들도 좀 예시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는 이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크기를 보면서 판단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크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까? 재료의 크기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요? 시장의 반응이죠. 그죠? 아무리 뭐 재료가 들어왔어.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왔어. 하지만 아까 셀루메드 제3자 유증을 했는데 호재인데 주가 안 올라. 수급 안 들어와. 어때요? 호재가 아니었네? 자세히 알아보니까 악재였네? 그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크기를 시장의 반응으로서 보는데, 이 시장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예요? 결국은 수급이죠, 수급. 그죠? 늘 중요하죠, 늘. 지속성이란 거, 얘네가 일정이 없어. 그러면은 오늘도 잘 갔어. 거래량이 잘 들어왔네. 내일도 잘 들어왔어. 시간 외에서 잘 가네. 와, 이거 심상치가 않다. 는 거죠. 그죠? 그런데 갑자기 지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갑자기 수급이 끊겼어. 거래량이 안 나와. 갑자기 거래량이 실린 매도세가 나와. 캔들이 나와. 뭐요? 끝났나 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개념으로서 봤을 때, 이때 CR을 받았을 때는 어땠어요? 1600만 주. 그죠? 떨어지고 떨어지고 1600만 주. 다음 날 어땠어요? 2100만 주입니다. 2100만 주를 가지고 3% 상승 마감시켰어요. 그 말은즉슨 엄청난 매도 물량들이 쏟아져 나왔고, 여기서 매수와 매도가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자, 그런데 봅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 C2를 받았어. 클래스 2를 받았어. 근데 떨어졌는데 380만 주?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여러분. 자, 다음 날 260만 주예요. 떨어졌죠? 근데 너무 좀 별로야. 그런데 다음 날 이게 진짜 중요해요. 170만 주. 점차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이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면은, 애초에 이게 하방 압력이 약해. 이 재료가, 악재 재료가 약해. 별거 없네. 겁은 먹었지만, 불안하지만 막상 매도 물량이 별로 없었네. 다음 날 260만 주. 여기가 380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260이에요. 그러면은 더 줄어들었잖아요, 거래량이.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다음 날 거래량이 더 줄어들었어. 170만 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반등을 보였어요. 5%.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어.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얘는 반등이 나와. 즉, 하방으로 누르는 매도 물량들이 점차 줄어들었다는 뜻이고, 170만 주라고 하는 거래량 가지고 5% 상승을 시켰어. 반등을 시켰어. 하방 압력, 매도 물량이 없다란 소리예요, 이거는. 그쵸?
여기는 2,100만 주를 가지고 5% 상승시켰어요. 2,100. 근데 여기는 170이에요. 네, 하방 여기 지금 여기 구간에서 나오고 있는 매도 물량들 없습니다, 여러분. 크게 누를 물량들이 없어요. 근데 매수도 안 들어와. 거래량이 지금 어때요? 71만 주, 70만 주, 95만 주.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 상승시켰죠? 와, 대박이다. 74만 주. 지금 그 흐름이에요. 지금 매수를 들어가기는 좀 불안해. 왜 불안해요? 당연히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시나리오 중에서 일단은 가장 현실적으로 봐야 될 게 이거. 여기서 욕을 먹자. 이거였어요.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얘네가 애초에 어떠한 심사를 한데 기대감 한 다음에 다시 빼. 그다음에 다시 올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패턴을 그린다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돈이 들어왔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엄청난 돈이 진짜 강하게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 돈을 넣었던 애들 그 주체가 5월 달이잖아요. 그때로 돌아와서 제가 좀 자주 보여드렸던 건데 제가 당연히 다른 애들도 있겠죠. 그런데 얘네 다른 애들도 뭐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누가 가장 많이 돈을 넣었냐. 개인이죠, 개인. 얘네가 주체입니다. 그리고 1200만 주예요. 7월 달 초에 7월 3일. 그때 또 누구예요? 얘네죠. 그죠? 그러면 얘네가 많은 이런 과정에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나올 만한 매도 물량은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이 대부분이 호화가 됐어요. 그런 애들이 지금 여기서 매도를 했을까요? 당연히 했습니다. 그죠? 했어요. 일부, 일부. 이게 중요하잖아요. 나머지 물량들 절대 안 팔았어요. 절대. 흔적 없죠. 그죠? 얘네가 매도를 했으면은 거래량은 이거 올랐었어야 돼요. 안 했어요. 절대 안 했고 지금 여기 물량들 뭐냐? 이 매도 물량들 뭐냐?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네가 매물대 소화를 시켜줬다는 뜻이고 그렇다는 말은 지금 여기서 얘네가 매도를 하기 위해선 주가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거래량이 텅텅 비어 있어요. 호가창에 텅텅 비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얘네가 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매도를 치게 되면은 해결되는 가격이 그냥 뚝뚝뚝 떨어집니다. 뚝뚝 떨어져요. 즉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막심하다. 그래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이 세력들 매도를 어떤 식으로 시키냐면은 여기서 여태까지 했던 그 패턴대로 기대감을 불어넣어 줘야 돼요. 무언가 불안감을 씻어줄 만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와, 역시 거봐. 내 말 맞지? 개미들이 달라붙으면서 호가창이 차겠죠. 차면서 얘네는 올리면서 매도를 치는 거예요. 올리면서. 올리면서 매도를 쳐. 다시 눌러. 그러고 다시 살짝 올려줘. 올려주면 어떻게 돼요? 와, 다시 시작되는구나. 상승, 날아가는구나. 빡 사요. 그죠? 사. 그러면서 매도를 쳐. 매도를 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떨어지죠. 그죠? 떨어지는데 다시 물량이 아직 좀 많아서 다시 매도를 해야 돼. 올려줘. 다시 매도를 치면서 올려줘. 매도를 치니까 또 떨어져. 이게 뭐예요? 헤드앤숄더죠. 그런 똑같은 개념으로 쌍봉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끝났다. 껐다 깨어나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절대 아니고 떨어졌어. 오케이. 여기서 잡고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밖에 없대. 그 이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매물대 소화시켰으니까. 더 가능해요. 여기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안전하게 우리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돈을 벌어갔으면 좋겠는 마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좀 떨어져. 좀 재미없게 오랫동안 놀아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봐봐.
대응을 해요. "내가 뭐 물렸어." 하시는 분들 대응을 해요. 오히려 이 클래스 2가 기회입니다. 물린 분들은. 잡고 여기서 매도를 쳐. 그럼 수익이죠. 그죠? 거기서 50 반절 이상은 털어야 돼요, 이거. 50 반절. 그다음의 흐름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절 이상은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 평단가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겠죠. 그죠? 털고 그다음 바라보는 거예요. 떨어진다? 다 매도해야겠죠. 안 떨어져? 추가 매수할까?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과연 FDA 승인을 얘네가 할까? 될까? 이런 게 궁금한 건데 오늘은 제가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우리 여기 이 방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건데 일단은 이 방에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다가 이거 제 영상이에요. 나이가 들면 여기다가 이렇게 더보기에다가 요거 링크 달아드렸으니까 클릭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여기에 입장 요청이 와요. 그럼 제가 바로 승인을 눌러드리고 입장이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 많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주면은 여기다가 제가 어떤 걸 오늘 올려드렸냐. 자, 요런 내용인데 여기 아스, 텔라스, 빌로이, 위암, 시도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최근에 며칠 한 일주일 전인가부터 좀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결과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얘네가 뭘 했냐면은 이번에 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다 써드렸죠. 그죠? 여기다가 써드렸죠. 이렇게. 자, 뭐 했냐면은 얘네 졸배툭시마비라고 있어요. 올해 1월에 이제 제조 위탁 기관이라고 하는 이제 CMO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HLB가 있었고 항서 얘네가 좀 아쉬워가지고 CR을 받았던 것처럼 얘네도 이 위탁 기반 여기 CMO 여기서 문제가 지적 사항이 발생해가지고 이번 연도 1월 8일에 CRL을 받았습니다. 실패를 했다는 소리죠. 그러고 나서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5월 31일에 이때 재심사를 요청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원래는 날짜가 결과가 나오는 게 11월 9일인데 나왔다라고 합니다. 언제? 10월 18일 날. 결과 뭐였어요? 승인. FDA 승인 났어요, 여러분들. 얘네도 요때 CR을 받아가지고 재심사한 거잖아요. 얘네도 클래스 2였습니다. 클래스 2로 해당됐었고 지금 그래서 원래는 11월 9일인데 훨씬 더 앞당겨서 나왔죠. 심지어 승인이에요.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 당연히 클래스 2 아쉬워요. 뭐 저는 이제 계속 너무 이제 입 아파서 말씀 그만드리고 싶은데 옵디보 여보이 얘네는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 안 돼요. 그리고 HLB 얘네 간암 신약 얘네 이거는 이 FDA 입장에서도 처음이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더 신중할 수밖에 없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아스코에 대한 관련 23.8개월 그것도 이번에 추가적으로 또 제출을 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얘네가 볼 수밖에 없다. 지들 FDA가 직접 그렇게 얘기 밝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클래스 2로 돼서 충격은 있지만 수급으로 보나 이런 사례들이 얘가 처음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 전에도 많았어요. 그런 걸 보나 예, 여러 가지 뭐 기술력으로 보나 클래스 2가 저는 아까도 오히려 우리 만약에 평단가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뭐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오히려 이게 좀 기회로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한테 생각을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불안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불안함을 크게 이렇게 키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너무 이제 뭐 "안 된다,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의 그 종토방 말을 뭐 보고 흔들리실 필요 괜히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더 현실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대응 앞으로도 진행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 여기 입장 들어오시고요.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청을 많이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날
날씨가 갑자기 여러분들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일교차가 좀 심해졌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좀 이제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가끔씩 이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악플은 좀 삼가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뭐 욕먹을 짓을 한 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여태까지 문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